저는 국토부에 물들어버린 국토부의 딸 MC 하정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토부에 물들다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쁜데 맞다. 저의 여행룩을 소개해드려야 돼요. 오늘 제가 좀 신경을 썼거든요. 피디님한테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컨펌을 받아서 완성된 여행룩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행을 떠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여행을 함께 도와줄 AI를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알파고! 말씀하십시오. 진짜 알파고가 나타났어요. 네, 진짜 알파고가 나타났으면 1세대예요. 1세대? 네, 원래 알파고는 17년에 나왔잖아요. 16년인가? 88년에 출시됐습니다. 훨씬 먼저 나온 알파고 네. 저희가 모셔봤는데 일단 앉아도 되죠? 앉으시죠. 네, 먼저 앉으세요. 제가 의자 빼드릴까요? 네. 네라고 하실 줄 몰랐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면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대충. 대충. 네. 그게 제일 좋죠. 네. 알파고 씨, 진짜 알파고 맞죠? 네, 저는 진짜 레알 알파고 그 자체입니다. 먼저. 대신에 저 허송연처럼 알파고가 아니라 알파고가 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저는 들었거든요. 중동 아래다가 파고예요. 그래서 알라딘 제 형이에요. 거짓말. 네, 거짓말 맞아요. 알파고 신하 씨예요, 풀네임. 알파고 신하씨 씨. 예. 알파고 신하씨 씨. 그러면 오늘은 제가 편의를 위해서 알파고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렇죠. 허락해 주셨으니까 파고 알파고도 괜찮아요. 파고 알파고 씨라고 네. 안 부르고 알파고 씨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알파고님을 모신 이유가 또 여행 천재잖아요. 여행 천재는 아니지만 여행 경력자. 여행 경력자. 네, 저 71개국. 그래서 어렵게 우리 알파고 씨를 이 자리에 모셨다고 네, 알고 있어요. 국내 잘 없어요. 오늘 저희가 이 국토부 물들다에서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건축 여행. 사실 잘 됐어요. 왜냐면 네. 저는 항상 해외여행만 하거든요. 일 때문에. 근데 이제 다시 국내 오면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네. 집에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쵸. 또 여행을 해야 하는데 국내 여행에 대해서 나의 좀 지식이 뭐 나름 있긴 있는데 근데 좀 약간 색다른 여행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오늘은 그냥 여행이 아니고 네. 이름하여 아키 트립 맞나요? 발음? 트립? 네, 건축 여행. 아키텍처. 네. 저는 잘 몰라요. 어쨌든 그러한 건축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특별히 엄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가이드해 주실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 가이드님 나와주세요. 와 어르신들 나오시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비켜주시는데요. 네, 자리. 네. 감사합니다. 아까 내 의자는 빼주시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의 김보민 사무관입니다. 네, 김보민 사무관님 그리고 네, 저는 건축공간연구원의 건축문화자산센터 손은신이라고 합니다. 와 경관과라는 게 또 따로 있나요? 건축문화경관과인데요. 네. 저는 거기서 이제 건축 자산이랑 한옥이랑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토대전이라는 행사도 하고 있고요. 총괄 건축가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도시건축 계획 디자인 이런 거 같은 것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건축 자산하면 고인 자산.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근데 또 그것보다도 우리나라 전체 건축을 좀 총괄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오늘 우리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김 사무관님 잘 부탁드리고. 그럼 이 건축 자산이 뭐예요? 어디에다가 이제 네. 뭐 재개발 들어가실 수 있는지 그런 거로 담당하세요? 그 건축 자산의 의미가 뭐예요? 일단 자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돈 없어가지고 네. 관심 많아요. 경제적인 가치도 분명히 있는 네. 거고요. 그리고 자원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자산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원석이라기보다는 잘 갈고 닦아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인 건축 자산의 활용이나 관리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이외에도 뭐 한옥의 정책이나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정책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 연구들의 내용이 뭐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한옥 하나 치워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잘 지을까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아까 건축 자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용어가 저는 굉장히 좀 생소하거든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건축
자산 여행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건축 자산이라고 하면 그게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법에는 좀 사회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것,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이런 가치를 지닌 것들을 건축 자산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지역에서 되게 정체성을 가진 것도 있는데 이런 비슷한 게 사실 문화유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문화유산이랑 차이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유산. 유산이긴 한데 톤이 아니고 문화예요. 뭔가 약간 핵심을 짚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유산이랑 좀 차이점을 본다면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을 좀 네. 보존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잘 미래에 전승하는 거라면 건축자산은 조금 더 이걸 잘 살려서 우리가 지역에서 잘 활용하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 뭔가 관광 유치나 이런 거에 좀 더 활용을 하자 자산이요. 왜냐면 사실 문화유산은 저희가 그냥 보고만 딱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축 자산이라고 하면 그거를 직접 이용하거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아,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니고. 건축 자산은 직접 가보기도 하고 네. 숙박도 해보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밥도 좀 먹고. 편하게. 밥도 먹고. 그런가요? 맞아요? 방치되어 있던 건물들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네. 보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센터장님 제가 이해했는지 아니면 이해를 못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 자산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쓰여야 돼요. 네. 근데 동시에도 사람들이 SNS에 인생샷을 찍으려고 앞에 와야 돼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빅벤 있잖아요. 네. 그 영국에 국회예요, 사실. 국회인가 뭐 그런 건물이긴 한데. 근데 사람들이 앞에 가서 사진 찍어요. 실질적으로 쓰이지만 이렇게 무슨 역사 유적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건축 자산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게 네. 이런 건축물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관광 명소를 만들어야지 하고 지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건축물이 유명해지고 도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는 사례들도 이렇게 나타나는 게 대표적으로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것들이거든요. 58년에 전차 그 차고지를 철거한 다음에 착공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지붕이 너무 무거워서 공사도 어려웠고 외부 디자인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설계를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공사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뭐냐 하얀 코끼리냐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시작했던 건축가가 중간에 그만두고 네. 떠나서 다른 분이 이어받아서 설계를 마친 그런 건축물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오구나. 조개 모양에다가. 네 맞아. 맛있어 너무 예쁘잖아요. 조개 네. 모양으로. 만드는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컸을 것 같죠. 지금도 건축가 두 분 다 굉장히 유명한 네, 분들 유명한 많이 기리고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논란이 많아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돼서 시드니 하면 오페라 하우스 딱 이렇게 건축물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럼 도시에 관련된 스토리가 쌓이고 사람들이 경험하니까 의미가 더 커져서 우리 도시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듣고 보니까 네. 건축이라고 하면 딱 건물 이 자체가 아니라 뭔가 이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마크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그렇다면 네.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거 또 어디에 뭐 있어요? 오늘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네. 봤던 마리나 베이 센터 아! 거기 그 누리안! 인피니트 네. 풀 유명한 맞아, 네. 맞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봤던 이제 부르즈 칼리파 아, 무르자리파 저는 제 도시예요. 22번 가봤습니다. 22번 가보셨다고요? 네, 22번 갔어요. 저는 마이너스 9번 한 번도 못 마이너스 못 가봤어요. 마이너스면 어떻게 뭐 꿈에서 갔다 온 거예요? 전생에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요? 2010 얼마쯤에 이제 개강이 됐어요, 아 그거. 그럼 얼마 안 됐구나 정말. 그리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도 이제 쌍둥이 빌딩이 있잖아요. 거기도 앞에 갔는데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입장료 못 냈어요. 비싸구나. 나름 저한테는 그때는 10,000원 더 큰 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구질구질한 배경이 있어요. 아니 멋진 배경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딱 더 멋있어지는 높이 거죠. 평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고 아 나 저기 꼭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건축 자산 한 몇 개가 있을 것 같으세요? 뭐 10? 조금만 더. 조금만 더? 20. 조금 더. 조금 더 22. 오, 조금 더이니까. 그럼 27. 맞았습니다. 리얼? 네. 근데 27개면 생각보다
생각보다 좀 적네요. 네, 근데 이제 27개는 우수 건축 자산의 개수고요. 아, 에이스. 네, 건축 자산의 숫자는 지금 전국에 한 6,000개 정도 있는 걸로 6,000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네, 이제 건축 자산의 그 6,000개의 목록은 우리 지역에서 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일단 목록으로 만들어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혜택이나 지원이 아직은 없는 후보군이라면 우수 건축 자산은 우리 지역에서 우수 건축 자산으로 관리하겠다, 활용하겠다고 해서 등록을 한 대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혜택도 줄 수 있고요. 지자체에 따라서 비용도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느낌이네. 그 역사 문화재로 등재가 안 된 유적지 같은. 네, 그렇죠. 아, 오케이 이해됐어요. 6,000개 중에 27개면 굉장히 갑자기 되기가- 훅 줄이는 그러니까 느낌인데.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필터링 했을 때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그 6,000개의 목록은 우리 네. 지역에서 건축자산으로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것들의 목록을 추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건축자산을 모아서 이만큼 다 모아봤더니 6,000개 정도 되는 일종의 후보 목록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지자체가 건축자산을 잘 활용하고 관리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등록을 하면 그게 우수 건축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수 건축 자산을 서로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뭔가 됐을 때 더 좋은 점이 있나요? 우수 건축 자산으로 등록이 되면 네. 지붕이나 외벽 같은 외부를 수리한다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걸 수리할 때에도 지자체에 따라서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제 건폐율이라고 그래서 이제 건물이 바닥을 덮는 비율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느슨하게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오, 여러 방면에서 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네요. 그럼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전국에 우수 건축 자산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인상 깊은 1호. 우수 건축 자산은 뭐였을까요?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짓궂죠? 저희 네, 짓궂죠? 딱 한 곳만 고르자면 서울에 있는 채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좀 떠오르는데요. 채부동? 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문화센터라고 해주셨는데 네네. 원래부터 그곳이 문화센터였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니요, 원래는 네. 31년에 지어졌던 교회였어요. 근데 아. 이제 네, church. 아, 여기 네. 한국 문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영어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 교인들도 좀 줄고 교회를 결국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60억에 이제 사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오. 언제요? 그게? 2013년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때 65개. 네. 연도는 정확합니다. 잘라주세요. 네. 네. 지역 주민들과 교인분들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고 이거를 잘 지키고 싶다라는 의지를 오랫동안 노력하신 끝에 서울시에서 이제 2015년에 네. 절반 수준의 33억 원에 매입을 해서 지금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안에는 뭐 다양한 문화 활동들 그리고 강의 뭐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죠? 네, 예배당이었던 곳은 굉장히 안에 건물이 크니까 네. 주민들이 생활 오케스트라를 연습하는 연습장으로 쓰시고 있고요. 네. 그 옆에 붙어있던 부속 한옥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는 마을 카페가 돼서 지금은 주민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문화 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쨌든 이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을 하면서 주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또 좋은 사례들, 네. 멋진 사례들이 더 있을까요? 네, 이제 서울을 한번 했으니까 네. 제주도로 한번 제주도도 가서 이제 좋지. 소개를 드리면 네. 제주도에 있는 순아 커피라고 하는 카페가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수나 커피. 수나 커피 감성적인 카페다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제가 사진을 준비한 게 있는데 오. 여기가 바로 수나 커피. 와, 진짜 느낌 나네요, 여기. 벽돌이 되게 멋있다. 네. 어우. 네, 근데 이제 순아가 단순히 이제 감성 카페가 아니라 제주도의 4.3 사건, 한국전쟁 이런 일을 겪으셨던 순아 할머니의 네, 그런 집이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할머니가 장만하신 집이었는데 네. 그 집을 카페로 만들면서 이제 순아 커피. 그럼 할머니가 직접 카페로 변신시킨 거야? 아니면 할머니의 후세대들? 자손들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후손들인데 네. 사실 처음에는 이게 건물이 좀 낡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막 네. 2016년에 태풍이 와서 외벽이 다 날아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이 있던 동네에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던 그 권정호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가족들을 설득해서 여기 너무 공간이 좋다. 옛 모습을 최대한 살려서 카페로 그렇죠. 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한 곳이고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이 됐어요. 진짜 오늘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이 건축이 그냥 건물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콘텐츠까지. 역사를 저는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커피 킬러예요. 오. 저 커피 드시면 예를 들면
콜롬비아? 알아. 네, 맞춰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제 지인이 제주도에 살고 계신데 한번 저 대신에 먼저 한번 가보라고 오늘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제주도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밑에 댓글로 무조건 남겨주세요. 갔다 가세요. 왔다. 네, 갔다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컨텐츠 있는 거잖아요. 네, 커피라든가 겨울인데 근데 여행이라면 인생샷을 찍어야 되는데 네. 인생샷 기준으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맞아요. 여행은 사진이잖아요. 여기 하나 꺼내보자면 여기 좀 어떠신가요? 이거 어디야? 무슨 성 같은데요? 약간 이거 하와이에 있는 왕이 뭐 잠시 살았던 뭐 이런 게다가 여기 절벽. 그런데요. 네, 약간 절벽이. 되게 그 자연 속에 딱 덩그러니 있는데 성 같은 느낌? 여기 제주도예요? 여기 제주도에 있는 소라의 성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성 맞았어. 성. 네. 성이에요? 성. 네.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기가 네. 제주도의 정방폭포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생샷 남기실 수 있을 그럼 거예요. 지금 뭘로 쓰이고 있나요? 지금은 제주도 북카페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주도 카페. 카페들이 또 예쁜 곳이 진짜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봄이잖아요. 지금 딱 이 시기에 떠나기 좋은 건축 자산. 그리고 비행기 타고 좀 멀리 가는 것 좀 이제 네.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가까운 데로 좀 소개해 네. 주세요. 기차를 타고 가실 수 있는 기차. 네. 오, 좋아요. 신나게. 여기 어디예요? 나주에 나주. 네. 네. 저희 혹시- 어머니 고향이기도 해서 네. 제가 나주 너무 좋아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많이 가봤어요. 진짜로. 진짜로. 저도 많이 가봤어요. 네. 근대고택이라는 곳이고요. 오. 그 일제강점기 때 건축물을 지금 개조해서 사용하는 곳이고 여기 굉장히 유명한 카페, 뭐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이런 걸로 아주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약간 명소입니다. 센터 네. 같은 느낌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와. 네, 사무관님 여기까지 내려오셨다면 네, 좀 네. 소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애정하는 도시, 무려 9년 6개월 동안 살고 있는 세종시. 아 세종시 우리 왕님. 사모님 오늘도 세종시에서 오셨죠? 네, 오늘도 아침부터 네, 세종시. 얼마나 걸리셨어요? 1시간 반? 기차를 타면 한 1시간 조금 안 되죠. 역시 우리 국토부가 이렇게 짜라가지고 말이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컨텐츠가 철도였거든요, 네. 또. 와.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는 세종시 많이 갔다 오는데 이런 거 처음 봤어. 어디에요 여기는? 세종의 원도시민 조치원인데요. 아, 좋지원 알아요. 조치원. 예전에 쓰던 건물들을 다시 활용하고 있는 곳들이 근데 있어요. 여기 예전에 뭐 있었어요? 여기 파란 거 보이세요? 네. 올 것 같아요. 그 제가 쿠웨이트에서 이걸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수조지 물을 이거 보관하는데 아, 네네. 잘하셨네요. 정확하셨는데 이제 정수장으로 쓰였던 곳이에요. 78년 동안 물 창고 맞죠? 물 창고. 정수장이었던 곳을 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은 조치원 문화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공연도 할 수 있는 밤에 보면 이렇게 밤에 예쁘네요. 네. 아 이건 또 세종시예요? 네, 이건 또 세종시 안에 있는 와, 건데요. 세종시 많다. 네, 여기 일부이치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섬유 공장이나 아니면 종이 공장으로 쓰였던 곳이 좀 상상이 안 돼요. 예,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뒤쪽에는 약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도 있고요. 요 오, 앞에 문화유산네요. 부분, 요 앞에 부분은 이제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좀 외벽이나 이런 것들 좀 남기고 싶은 것들은 남기고 그리고 살릴 것들은 살리면서 이렇게 카페로 만들었고 또 큰 공연장도 안에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 오. 마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도 거기 자주 가셨나요? 네, 저도 세종시에 살기 때문에 앞에 두 문화정원, 아트센터 자주 갔었는데 한 가지 더 소개를 드리자면 봄보다는 가을에 조금 더 가면 그렇죠. 낭만적이고 장욱진이라는 화백의 네, 집이 정말 저 장욱진화가 진짜 좋아해요. 한옥에 소 그림도 있고. 사실 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 네.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바로 가보실 수는 없어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복원공사를 해서 우리 MC님이 좋아하시는 장욱진 화백의 기념관과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시면 네.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근데 추천을 가고 싶다. 근데 알겠어요. 여기는 전점 뭐냐면 독수궁처럼 네. 그 현대 건물하고 한옥이 같이 있으니까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또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네. 두 분이 하시는 일들이 보통이 아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이 또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좀 관리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정확하게 잘 알 것 같아요. 건축계의 프로듀서를 돕는 역할을 하는 저기는 조명 같은 역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건축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잘 잡아야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네. 건축 자산이.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요. 공공 건축물이 해마다 한 1000건 정도 생겨나거든요. 그 공공
건축물을 이제 총괄해가지고 기획하고 이렇게 지휘를 해주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총괄 건축가랑 공공 건축가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는 그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건축 자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건축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또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사무관님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뭐 잘 지어진 게 무엇이 있는지를 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발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자체들이 우수건축 자산이 지금 아까 27개라고 네.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등록하려고 조금 더 기초조사, 오. 아까 그 목록을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5년에 한 번씩 소부에서는 건축자산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만들면 각 지자체들도 5년마다 시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같이 정책의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더 많이 우수 건축 자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부에서는 그런 이제 시상을 한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월에는 세종시 우수 건축 자산 답사를 했었고요. 지금 3월 말이나 5월 달 이럴 때에는 제주도에 가서도 이제 우수 건축 자산 답사 같은 걸 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보통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네. 공공기관 계신 분들 중심으로 답사를 했다면 점점 이제 청년이나 다른 마을 주민들, 우리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두 분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나라의 건축 자산을 책임지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마무리 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2년 넘게 한국에 살았는데 네. 몰랐던 것들이 나왔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주제에 대한 소개를 받고 여기 섭외됐잖아요. 네. 내가 모르는 거를 나한테 소개할 수 있겠니? 내가 다 알 것 같은데 이걸 나왔는데 와 진짜 몰랐던 것들 많은데 그래서 저를 다시 이렇게 조심으로 네. 올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 나온 곳 아까 그 장욱진 화백의 생가도 저는 처음 알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그렇게 몰랐어요. 저도 알고 있는 합의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2명이 늘었고요. 중요해졌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이걸 보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같이 건축여행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출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오늘 참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입술 멘트 잘하시네. 네, 그죠. 근데 사실은 서울이랑 제주랑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려서 소개 또 못 드린 곳이 많아서 좀 아쉬워서.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이탄 가요, 이탄! 이탄. 국토부에서 지원해주시면 네. 우수건축자는 검색해보시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보시고 댓글 같이 남겨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건축이라는 게 네. 공간을 짓고 그다음에 시간을 쌓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멋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도 쌓고 마음도 쌓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었고요. 와, 동구석 건축 자산 여행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즐거웠거든요. 저희가 또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이벤트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동네에서 발견한 좀 특별한 건축물 인증샷을 저희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주유권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